관절 가동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 가동 범위란 이제 움직임의 범위이죠. 관절이 접었다 폈다 하거나 뭐 이렇게 돌리거나 움직일 때 그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팔꿈치를 접었다, 팔을 들었다, 발을 돌렸다, 무릎을 접었다 폈다 하는 그 관절 자체가 굽히거나 펴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거고요.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우리는 이런 고니오미터 같은 각도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각도까지 움직일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관절의 움직임 자체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근육이 너무 타이트해졌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 관절의 가동 범위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운동을 진행하는데 관절 가동 범위 자체가 좋아야지만 풀 가동 범위 안에서의 근육을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들을 확인해서 해결해 주는 것 또한 재활의 기본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절 가동 범위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는 건데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이제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왜 해야 되는지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절 가동 범위가 왜 중요한데 그러면 일단 가동 범위가 잘 나오면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하고 잘 움직이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압박하는 혈관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압박하는 것들이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순환이 잘 됩니다. 그러니까 폐의 기능, 호흡도 잘 되고 그다음에 심폐 자체의 기능으로 이 혈액의 순환이나 이런 것들을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뻣해지는 관절들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관절은 불안정성이라든가 또는 관절 자체가 잘 안 움직이게 되면 고정되면서 굳어져 버리고 그런 것들을 예방해 주는 거. 안 움직이면 결과적으로 관절이 퇴행성 변형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런 것들 잘 움직여주면 줄수록 관절 자체는 뭐 무리하게 틀어져서 움직이는 것만 아니라면 정상적인 가동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은 퇴행성 변형을 늦춰줄 수 있다. 그리고 근육이 계속해서 접었다 폈다 하고 가동을 하니까 당연히 근육이 감소하는 것들, 근육은 사용해야지 근육 자체가 좋아지는데 가동 범위가 감소하게 되면 그 가동 범위가 감소한 만큼의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육이 감소되고 그리고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어지겠죠. 그만큼의 가동 범위가 안 나오면 내가 발목이 꺾였는데 35도까지밖에 안 움직이는 사람이 6도로 딱 꺾이면 그 상태에서 인대가 손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약화시켜 줄 수 있고 감소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가동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근육을 사용하는 능력도 좋아지고 근육도 좋아지고 뭐 혈액순환도 좋아지니까 신체의 기능 자체가 좋아집니다. 다 좋다고 보는 거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재활이라는 것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가동 범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관절의 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양쪽으로 움직임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때 능동적인 가동 범위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면 가동 범위가 내가 접었다 폈다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기 있는 능동적 가동 범위예요. 능동 운동 범위라고 하죠. 이 능동 운동 범위는 내가 이렇게 쭉 접어서 펴서 최대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고요. 거기서 다른 외력에 의해서 내가 반대손을 누를 수도 있고 더 밀어가지고 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능동 운동 범위보다 수동 운동 범위가 좀 더 큰 범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수동은 능동으로 간 거에서 힘을 더 줘서 더 멀리 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 운동 범위가 이렇게 체크가 되고요. 안에서 생략적 장벽이 있습니다. 이 능동 운동 범위는 이렇게 쭉 팔꿈치를 한번 접어보세요. 접으면 팔꿈치 안쪽에 이두가 딱 이렇게 더 이상 못 오게끔 막는 느낌이 나죠. 그게 능동 범위 AROM의 끝 지점입니다. 그런 느낌을 엔드 필이라고 해서 끝 느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를 더 밀어요. 반대손으로 더 밀면 이두가 눌리면서 조금 더 오게 되죠. 그 끝 구간을 탄성 한계라고 합니다. 여기서 더 밀면 다칠 수 있어지는 거죠. 그걸 해박적 한계라고 할 구조적인 한계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수동 운동 범위까지가 있고 이 끝 느낌이 소프트한 것이냐 아니면 뭐 하드한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줄이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아니면 뼈라든가 이런 한계점들이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서 어떤 것들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거죠. 자,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맞췄는데 가동 범위가 감소했어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측정하는데 쭉 늘렸더니 푹신푹신한 느낌이나 아니면 딱한 느낌이나 이런 느낌들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면 엔드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이 전까지는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하는 거면 느낌들은 잘 기억하고 있어요. 이 소프트한 느낌이다. 소프트한 느낌은 소프트한 필은 이렇게 근육, 이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꿈치를 접었는데 접는 부분에서 끝에 느낌이 여기에서 이렇게 이두가 막잖아요. 이렇게 막으면
무릎도 그렇고 팔꿈치도 그렇고 접었을 때 소프트 티슈의 끝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아 근육이 이거 막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드한 느낌이 납니다. 하드한 느낌은 요렇게 팔꿈치를 펴는 동작. 그럼 여기 있는 휴머러스 이렇게 써져 있죠. 윗팔뼈하고 아랫팔뼈가 쭉 펴지면서 팔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죠. 그래서 뼈끼리 부딪히게 되는, 그래서 본 투 본이라는 느낌이죠. 뼈끼리 부딪히니까 단단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하드한 느낌이 나고요. 그 중간 정도의 느낌은 이제 근육이 당겨진다. 햄스트링을 스트레칭하면 SLR이라고 해서 다리를 쭉 무릎을 편 상태에서 힙을 굽힌 자세를 하면 뒤에 햄스트링이 쭉 당기죠. 그렇게 이게 소프트한 느낌이 아니라 근육이 당기는 느낌이구나.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를 이렇게 쭉 펴게 되면 끼는 느낌이 나죠. 그러면 이게 관절이 뼈끼리 닿는 느낌은 아닌데 뭔가 텐션이 걸리는 거? 이게 캡슐이 늘어나는 느낌. 또는 여기 포암 스피네이션이라고 해서 팔을 뒤침이라고 하죠. 돌리면 이렇게 인대 때문에 꼬이다가 딱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요런 리가멘트의 스트레칭 느낌, 요런 느낌들을 기억하고 있으시면 좋아요. 그 통증이 나눠지는데 통증이 없는 완전한 운동 범위 정상을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수동 운동 범위, 결국에는 ROM을 테스트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고니어미터를 이용해서 ROM을 측정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회원분들한테 할 때는 스트레칭을 하면서 느낌인지를 보면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스트레칭할 때 고런 느낌들을 잘 기억하시는 게, 통증이 있으면 뭔가가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 범위까지 나오면 살짝 인대가 살짝 다치거나 아니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뭐 무리하거나 이렇게 못 움직일 정도 이런 건 아니고요. 가볍게 발업질이거나 했을 때는 완전한 운동 범위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통증은 가지고 있다. 통증은 없는데 운동 범위가 저하된 거는 염좌나 이런 것들을 다치고 나서 좀 지나고서 회복이 됐는데 그 조직이 유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축이 되거나 유착이 돼서 가동 범위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유착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 그런 유착된 부분을 충분히 풀어줘야지만 그 가동 범위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완전한 운동 범위의 약한 염좌는 살짝 회복되면 금방 돌아오는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통증을 수반하는 운동 범위가 저하된 거는 급성 염좌입니다. 약한 염좌가 아니라 어느 정도 찢어지고 통증이 생기고 붓기도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한 상태가 이제 요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완전한 파열이 되면 인대 자체에 들어가 있는 뭐 혈관이라든가 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껴요. 그래서 통증이 없는데 가동 범위가 증가했을 때 이게 완전한 인대 파열입니다. 넘어가지는 거죠. 덜렁덜렁한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가동 범위가 증가한 거는 부분적인 인대 염좌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인대가 다친 거. 이때 가동 범위가 증가하지만 통증도 있다면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고, 통증이 없는데 증가했다면 완전한 인대 파열.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병원에 가 있죠. 급성 염좌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고 운동 범위가 완전한가, 또는 통증이 없는데 운동 범위가 감소했는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조직의 구축 또는 유착이 있냐, 요거랑 헷갈리는 게 또 있어요. 관절 자체에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유착이 된 게 이렇게 인대가 유착되거나 건이 유착된 거 말고도 이 조인트 자체에서의 움직임이 떨어지는 사람들도 운동 범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조인트 플레이가 정상인지 아니면 약한 염좌가 있는지 아니면 조직 주변의 조직이 약간 경직되거나 유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다음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바닥 굽힘, 플랜타 플렉션입니다. 작용하는 근육은 뒤쪽에 있는 근육들이죠. 그래서 뭐 가자미근, 장단지근, 뒤정강근 뭐 이런 근육들, 뒤에 있는 안쪽에 있는 근육들까지 해가지고 이런 근육들이 작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잘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게 MMT죠. MMT로 이렇게 해서 요게 아니라 이쪽으로 저항을 주고 나서 플랜타 플렉션을 시켰더니 힘을 잘 주냐 안 주냐를 보는 게, 요거를 체크하는 게 MMT인 거고요. 신장되는가, 요게 잘 늘어나는가를 보는 게 이제 ROM인 거죠. 그리고 여기가 구조물들이 압박되면 아무래도 관절 자체 움직임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찝히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관절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의 움직임이나 정상적이지 않은 위치에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요것들을 확인할 거는 우리는 요런 신장되는 조직들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요렇게 되면 그냥 어떤 근육인지를 안다기보다는 이 앞쪽에 있는 게 다 늘어나야지 이게 스트레칭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시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여기 접히는 부분에서 여기에 있는 발목 뒤에 있는 구조물들이 찝히거나 관절의 움직임이 떨어지면 '이 동작 자체가 안 나오겠구나.' 요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에서 일반적으로 나온 건 먼저 축하고 고정팔, 움직임팔을 보게 되는데, 축은 바깥쪽 복숭아뼈에서 종아리뼈를 기준으로 하고, 다섯 번째 여기 메타타살을 해서 요게 움직이는 거죠. 요 상태에서 요렇게 움직인 각도를 재는 게 플랜터 플렉션.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도시플렉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바닥 굽힘과 발등 굽힘 요 두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발바닥 굽힘은 보통 40도 정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대부분 다 발바닥 굽힘 되게 잘 나오잖아요. 발등 굽힘은 0에서 요렇게, 그래서 정상적인 가동 범위를 알고 있되 될 수 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움직여 봐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같이 사진을 찍는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각도기를 재는 게 측정하기도 좌우가 약간 정상적으로 측정을 하더라도 좀 다르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발목을 각도기로 재진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는 건 중요하니까요. 신장되는 근육은 뒤쪽에 있는, 이거 반대 동작이죠.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거랑 뒤쪽에 있는 걸로, 이 뒤쪽에 있는 가자미근, 장단, 뒤전 것들이랑 아킬레스 힘줄 요런 것들이 늘어나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안 늘어나면 요 각도가 감소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관절 주머니, 이건 들리면 여기 앞에 있는 테일러스라는 목말뼈가 위에 있는 정강뼈랑 이렇게 부딪힐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두 가지를 가지고서 많이 평가를 하는데, 두 가지를 평가하는 방법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거예요. 이를 안쪽 번짐 인버전이라고 하죠. 책에서 나오는 건 인버전을 재는 방법은 여러 가지. 이 상태에서꿈치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는 방법도 있고, 요런 식으로 정강뼈를 가운데, 그다음 두 번째 발가락을 발로 놓고 안쪽, 바깥쪽으로 하는 건 가쪽 번짐,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가지고 요렇게 있는 상태에서 요렇게 이동했다 보는 것들을 이제 가쪽 번짐과 안쪽 번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안쪽 번짐은 한 20도에서 35도 정도 정상 각도가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5도에서 한 15도 정도라고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발목은 모든 운동 범위가 사람마다 정말 많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각도를 재는 것보다는 건측과 환측의 각도를 비교하고 그 사진으로 찍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회원분들한테 적용을 시켜서. 그래서 회원한테 직접 보여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각도를 보여주면 다른 관절에 비해서는 좀 약간 측정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관절이라서, 발목은 될 수 있으면 사진이나 다른 걸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지금 이거는 힐레이즈, 제가 펑셔널 테스트 원래 이제 이학적 검사에서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힐레이즈는 요렇게 움직이나요? 요렇게 뒤꿈치를 듭니다. 그리고 양쪽 뒤꿈치를 드는 거를 보고요. 그다음에 하프닐링 요렇게 해서 이 뒤꿈치가 땅에 붙는 상태에 벽에서부터 엄지발가락까지의 거리를 양쪽을 비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인터널 로테이션,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무릎을 고정시키고 발 안쪽으로 회전시킵니다. 지금 이것만 봐도 왼발과 오른발의 각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해서 서 있는 자세에서 뒤꿈치를 들면 요 차이를 먼저 봅니다. 여기 있는 높이, 뒤꿈치 높이를 봐서 이게 어느 쪽이 더 높아졌느냐, 이게 높아져야지만 결과적으로 플렉션이 잘 나오는 거일 수도 있고 종아리에 있는 근육들이 잘 사용되는 거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피가 같다면 종아리에 있는 이 장단지근이라든가 그다음에 넙치근 요런 것들의 근육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근데 끝각도가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마지막 끝각도에 있는 이 굽힘에서 사용되는 이 가자미근이랑 장단지근뿐만 아니라 아치에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이거든요. 요 속 안에 있는 깊은 근육들이 요 세 가지, 발바닥 굽힘을 할 때 이 근육들 자체에서 제대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요 보상작용으로 요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뒤에 있는 종골을 회전시킵니다. 지금 여기 이 뒤꿈치가 요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의 발목이 약간 더 많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이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걸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거 회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속 안에 있는 뒤정강근 자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보상작용들을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하프닐링에서 요렇게 뒤꿈치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벽에서부터 발까지의 거리를 보면 도시플렉션 각도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는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지금 이것만 봐도 사진을 똑바로 찍으면 요 각도랑 이 각도랑 비교했을 때 오른쪽 발이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걸로 보이나요? 오른쪽 발이 더 이렇게 기울어져 있죠. 이런 걸로 각도가 더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각도기를 이용해서 발목을 재는 것보다는 요렇게 움직임을 만들어 놓고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 보는 게 발목에서는 훨씬 더 유용했던 거는, 각도기하고 ROM 요런 식의 높이를 비교해 가지고 사진을 찍어 놓고 분들한테 이렇게 좋아져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을 제시하기도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보기 좋기 때문에 발목에서
요런 것들을 추천해 드리기에 넣어 놨습니다. 자 이제 무릎으로 가면 무릎의 굽힌 각도 이거는 각도기로 재기가 좀 편합니다. 그래서 대신에 이제 누워서 잴 것이냐 엎드려서 잴 것이냐의 차이가 좀 있고요. 그래서 굽힘 각도는 아무래도 이렇게 누워서 재는 것과 엎드려서 재는 것의 차이를 보는 건 수술하신 분들한테 좀 많아요. 왜냐면 앞쪽에서 구축이 있는데 대퇴사두근 자체가 원래 타이트하신 분들은 이렇게 재야지 무릎 각도를 잴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재면 무릎 각도의 문제가 아니라 허벅지 앞에가 너무 타이트해서 각도가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파인 포지션이라고 하는 누운 자세에서 재는 제일 많고요.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게 되면 요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하면 허벅지 앞에 있는 대퇴사두근이 타이트한 것인지 아니면 무릎 자체에 움직임이 안 나오는 것인지 요런 것들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넙다리뼈에서 종아리뼈 그다음에 무릎의 넙다리뼈의 에피콘다일이죠. 상과 부분에다가 축을 놓고 편 자세에서 요렇게 접었을 때 각도를 잽니다. 그랬을 때 무릎은 130 에서 100 이거 대부분 한 125 도에서 130도 대부분 나오시기 때문에 흔하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좀 각도기 이용해서 정확하게 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편 각도는 요렇게 엎드려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엎드려서나 누운 자세에서 잴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요렇게 재는데 0 에서 이 편각도는 0 도이신 분들도 있고요. 좀 과신전돼 가지고 이렇게 -5 도까지 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장되는 근육인 뒤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좀 많이 느슨하거나 관절 자체가 약간 더 꺾이는 형태로 느슨하신 분들은 요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정하시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동일한 자세에서 재면 되니까 누워서 잴 건지 엎드려서 잴 건지만 정하셔서 본인이 회원분들한테 체크를 할 때 요렇게 항상 똑같은 포지션에서 재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누운 자세에서 모든 걸 합니다. 이렇게 엎드린 자세, 누웠다 엎드렸다 이런 자세들을 좀 바꾸는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될 수 있으면 전체 다 누운 자세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추천을 해 드리는 건 펑셔널 테스트에서 이제 스파인 포지션에서 니플렉션을 잽니다. 각도를 재는 것도 중요한데 요렇게 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양쪽의 이 각도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이렇게 뒤꿈치를 엉덩이 쪽에 최대한 붙여서 재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요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거. 각도기도 좋은데 사진을 찍는 게 요즘엔 제일 좋은 것 같고요. 각도기 자체도 요즘에 굳이 이거를 구비한다기보다는 어플 이용해서도 어플 자체가 잘 나와요, 요즘에. 그래서 대놓고 움직이면 몇 도가 움직였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고런 것들 똑같이 여기다가 이렇게 대놓고 쭉 폈다가 피면 이렇게 되겠죠. 다리가 이렇게 펴지면. 그럼 여기서 이렇게 접으면 요렇게 접은 각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재도 충분히 어플로도 비교할 수가 있고요. 또는 인제 무릎을 꿇어보는 거죠. 이 사람 이렇게 허리 각도만 봐도 양쪽이 각도가 달라지는 것들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쿼트 같은 거 딥 스쿼트인데 발목과 상관없이 무릎만 보려면 이렇게 뒤꿈치가 약간 들린 상태에서 보면 이게 오른쪽과 왼쪽이 쪼그려 앉아 보면 한쪽이 이렇게 틀어지게 됩니다, 무릎이 각도가 안 나오면. 근데 이게 무릎인지 골반인지 이게 알 수가 없으니까 무릎 자체에서의 문제가 있는지나 이런 것들 어떤 느낌인지 물어보면서 체크를 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도 평상시에 사용할 때는 이게 운동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하프닐링이나 닐링 포지션에서 각도를 본다거나 아니면 쪼그려 앉는 자세를 만들었을 때 골반인지 무릎인지 어떤 느낌으로 여기가 제한되거나 불편한 느낌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하지만 무릎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각도를 좀 재시는 거 그런 것들도 나쁘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각도는 수술을 하시거나 특별한 문제가 있으시다면 정확한 각도를 재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니라 일반적인 건데 어느 정도만 차이가 난다고 하시면 요런 걸로 대체를 하셔서 사용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 대신 사진을 찍어 놓으면 참 좋습니다. 요런 걸로 ROM을 재서 이 차이가 이만큼 났다라는 것들. 골반 같은 경우는 몸통을 이렇게 봤을 때 허벅지뼈 그리고 대전자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무릎을 접습니다. 누운 자세에서 쟀고요. 이건 무릎을 접은 상태에서 재는 거고 이때 고관절 자체의 움직임을 볼 거냐 아니면 햄스트링의 문제를 보면 이제 무릎을 이렇게 편 상태에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보통 이제 115 도보다는 125 도를 기준으로 많이 잡습니다. 많은 책들에서 15 도든 125 도든 요 정도가 정상적인 범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편 동작은 그냥 펴서 재면 되겠죠. 이게 그리고 익스텐션 뒤로 요렇게 몸통 아까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요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재면 0 도에서 얼만큼 올라왔냐를 봐서 20 도에서 30도 정도가 펴입니다. 이거를 재는 목적보다는 운동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각도가 나오면 정상인데 안 나오거나
더 과도하게 나오면 이게 어떤 다른 데가 회전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골반을 고정시키는 것들이 나오는데 요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골반에서는 각도를 재는 거보다는 좀 더 이 운동에 적합하게 사용할 때 이 정도 각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요 각도가 안 나오는지 더 나온다면 몸을 틀어서 보상작용으로 그 각도를 만들고 있지 않는지 요런 것들을 체크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힙 조인 각도를 잰다기보다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지도할 때 체크하시는 게 일자에서 얼에서 우리가 다리 옆으로 들어서 중둔근 운동할 때 요렇게 들잖아요. 이게 40 에서 넘어가게 막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게 중둔근을 사용한 게 아니라 골반을 틀거나 허리나 뭐 이렇게 다른 근육들을 사용했을 수 있겠구나. 이게 안 올라오면 이 각도만큼 안 올라오면 '중둔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내리는 데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이런 각도를 재는 것보다는. 모음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각도가 15 도에서 30 도인데 요렇게 올라오면 '이 안쪽에 있는 내전근들을 잘 사용하고 있구나. 못 올라오면 힘을 못 쓰는구나. 이거보다 더 올라오면 어딘가를 틀어서 보상작용으로 잘못 쓰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ASIS에서 반대편 AS 뼈를 요렇게 됐을 때 일자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각도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쪽 돌림, 인터널 로테이션, 익스터널 로테이션 이거는 누워서 재는 것보다는 보통 각도를 잴 때 요 축을 넙다리뼈를 축을 기준으로 해서 수직인 상태에서 안쪽으로 회전시켰을 때 요 각도가 35 도에서 50도 요렇게 재도록 하고요. 바깥쪽은 마찬가지로 요렇게 축을 중심으로 해서 수직으로 해 놓고 가쪽 돌림 이렇게 바깥으로 두니까 가쪽 돌림이죠. 요렇게 했을 때 가쪽 돌림이 한 25 도에서 이게 너무 크네. 보통 한 40도 정도를 보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페이버라고 흔하게 말하고 실질적인 테스트자를 만드는 거죠, 골반을. 그래서 여기 바닥 지면에서부터 무릎의 높이 양쪽을 비교합니다. 여기 밑에서 여기에서 요렇게 보고서 촬영을 하면 이쪽 무릎이 요만큼 올라갔는지 이쪽 무릎이 요만큼 올라갔는지 요 차이 높이 차이에서 높이가 높은 쪽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고 오른쪽이 앞쪽에 쓰면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면 오른쪽이 더 높았다라고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해서 오른쪽이 위쪽에 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렇게 테스트를 하면 고관절을 굴곡 외전, 외회전 시켜 가지고 요 앞에 있는 관절 자체, 하회부 또는 허리 SI 조인트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으면 이 각도 자체가 잘 안 나오고요. 얘를 교정하기 위해선 뼈 자체가 정상적인 위치로 가서 간 위치에서 식스 머슬이라고 하죠. 상쌍자근, 하쌍자근, 이상근, 내폐세근, 외폐세근 이렇게 해 가지고 6 개의 근육을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가쪽 돌림근들을 잘 사용하고 그다음 안쪽에 있는 근육들을 잘 이완시켜 주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스트레칭 강의할 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거에서 여기 내전근 타이트하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햄스트링이나 내전근 타이트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 넙다리뼈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아서 실제로 이게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내전근이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얘가 짧아져서 얼마나 짧아지겠어요. 근데 한쪽은 되게 짧게 느껴지고 한쪽은 별로 안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짧아졌냐? 그거보다는 골반을 기준으로 해서 이 넙다리뼈가 뒤나 앞쪽으로 밀리면서 얘가 당겨져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느껴지니까 짧다고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는 이 넙다리뼈가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게 타이트하게 당겨져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얘네들을 이완시켜 주는 것보다 넙다리뼈를 위치를 정상적인 위치로 갖다 놓는 그런 모빌리제이션이나 모빌리티 운동을 했을 때 요런 근육들이 시각적으로 느슨해진다는 느낌. 얘네들 죽어라고 마사지해서 푼다고 해서 풀리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어덕션, IR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거죠. 그럼 이거랑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 두 가지를 합쳐서 얘는 바깥쪽으로 회전을 했습니다. ABR이니까 얘는 EDIR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렇게 되면 안쪽이 타이트하면 여기 안쪽 서해부나 내전근 쪽이 타이트한 느낌을 받는다면 여기는 이렇게 했을 때 각도가 안 나오면 이 힙식스 머슬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되게 타이트한. 그래서 엉덩이 쪽에 있는 근육들 너무 타이트하게 있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넙다리뼈의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관절에서 문제 있으신 분들, 허리 쪽에 문제 있으신 분들 대부분이 중둔근을 잘 못 사용하는데 중둔근을 못 사용하게 된 이유가 넙다리뼈의 위치가 정상적인 축과 정렬에 맞지 않은 상태에서 있고 그로 인해서 장요근이라든가 이 내전근이라든가 골반을 잘 못 쓰다 보니까 그 압력을 허리에서 대부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 대부분 허리 통증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것들 체크해 봐서 골반을 잘
움직임, 가동성을 확보해 주게 된다면 허리 통증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안 떨어지는 건 인제 뭐 저림 증상이 있다거나 협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고관절 자체로 떨어뜨릴 수는 없는데, 일반적인 LB 오랫동안 허리에 통증을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허리가 뻣뻣하게 굳으신 분들 대부분이 고관절이 부드러워지면 얘네들은 다 통증이 감소하더라. 쉽게 설명해 드리면 허리 아픈 사람들 고관절 잘 풀어 줘서 잘 사용할 수 있게 제 위치에 갖다 놓으면 바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자, ROM 했지만 제가 현장에서 적용할 때 팁 형태로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넣으려고 해서 요렇게 펑셔널 테스트, 이거 원래 이학적 검사에 넣어야 되는 것들인데 같이 넣어 놨어요. 결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내전근이 안 좋다. 장요근이 안 좋다." 아니면 뭐 "요방형근이 안 좋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도 그거 동의합니다. 그런 근육들이 안 좋은 건 맞는데, 허리 아프고 뭐가 문제가 있으신 분들 대부분에서 제 경험상 넙다리뼈가 정상적인 위치에 거의 대부분이 뭐 안테버전이나 뭐 이렇게 뒤로 밀려 있거나 앞쪽으로 밀려 있거나 뭐 이렇게 정상적인 축이 안 맞는 상태가 돼 있습니다. 왜냐면 짝다리를 짚거나 아니면 다리를 꼬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은 접근이죠. 넙다리뼈 위치가 결과적으로 이거는 넙다리뼈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치가 무너져 가지고 그 아치로 인해서 회전이 일어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의 문제냐 아니면 뭐 골반의 문제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접근하면서 어떤 게 먼저 작용을 했는지는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넙다리뼈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허리 아프신 분들,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지도하고 이렇게 할 때 허리 아픈 사람한테 뭐 코어를 강화시켜야 되고 그다음 뭐 어디를 스트레칭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넙다리뼈 위치부터 먼저 맞추면 자연스럽게 타이트해져서 이렇게 당기고 있던 근육들이 이완되면서 스트레스나 압력이 감소하는 걸로 인한 통증 절감 굉장히 많이 되는 거를 제가 경험상으로 느낀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힙 조인트까지는 여기 오늘 진행하는 건 힙 조인트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